회장님, 시장은 지금 ABL 바이오라는 거대한 축제에 완전히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화려한 축포 소리 뒤에 감춰진 산오피 쇼크라는 어쩌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뇌관에 대해 심층 보고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시장의 뜨거운 환호성에 휩쓸려 냉정한 판단을 그르치는 일은 막아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로니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장님,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플러스 505.2%. 잠시 숨을 고르게 되는 숫자입니다. 지난 12개월간 ABL 바이오의 주가가 그려온 경이로운 상승률입니다. 시장이 이 기업의 미래에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걸고 있는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저희는 이 숫자를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앞으로 진행될 모든 임상과 기술 개발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공할 것이라는 소위 완벽에 대한 가격, Priced for Perfection이 매겨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는 아주 작은 균열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완벽한 시나리오에 거대한 균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산오피 쇼크입니다. 시장의 환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터져나온 이 뉴스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수수께끼이자 이 브리핑의 심장부입니다. 이 뉴스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가 극찬하고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앞다투어 손을 내밀었던 이 회사가 어째서 이런 치명적인 한 방을 맞게 되었는가? 오늘 보고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집요하게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쟁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BL 바이오의 심장, 모든 가치의 원천인 그래바디 B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기술은 인류의 뇌질환 정복이라는 수건을 풀어줄 혁명적인 마스터키일까요? 아니면 아직 그 실체가 인간에게는 증명되지 않은 수조 원짜리 도박에 불과할까요? ABL 바이오의 가치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뇌라는 엄청난 소중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철옹성, 바로 혈내 장벽, BBB를 뚫는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제약사들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에 기가 막힌 효과를 내는 약물을 개발하고도 이 BBB라는 거대한 성벽을 통과하지 못해 좌절했습니다. 약이 뇌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 치료가 될 리가 없죠. 그런데 그래바디 B는 뇌세포 표면에 있는 IGF-1R이라는 특정 문을 열 수 있는 VIP 패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치료제를 등에 업고 이 문을 통과해서 마치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뇌 안으로 약물을 안전하게 배달하는 분자 셔틀인 셈이죠. 이 오랜 난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것이 바로 이 회사의 가치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노피나 GSK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수많은 BBB 셔틀 기술 중에 하필 그래바디 B를 선택했을까요? 회장님,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부분이 오늘 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 하나입니다. 자, 표를 봐주십시오. 대부분의 경쟁 기술은 우리 몸의 철분 배달부, 즉 TFR이라는 통로를 이용합니다. 문제는 이 통로를 약물 배달에 너무 자주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철분 배달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장기적으로 어떤 독성을 유발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바디 B는 성장 신호와 관련된 IGF-1R이라는 전혀 다른 통로를 이용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통로의 원래 기능, 즉 세포 성장 신호를 방해하지 않는 비중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원래 다니던 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새끼를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츠하이머처럼 평생 약을 먹어야 할지도 모르는 만성질환에서 이 장기 투여 안전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압도적인 강점입니다. 빅파마들이 거액을 베팅한 핵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플랫폼에 대한 긍정론, 즉 불케이스는 굉장히 단단해 보입니다. 사노피, GSK, 일라일 릴리,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글로벌 최상위 제약사들이 단순한 지분 투자가 아니라 수조 원에 달하는 기술 이전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으며 그 가치를 보증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경쟁 기술보다 월등히 안전하며 뇌질환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뜨거운 시장인 비만 치료제나 RNA 치료제 영역으로까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잠재력. 시장이 지난 1년간 500% 넘게 환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여기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 모든 장밋빛 전망과 화려한 계약들을 단 하나의 질문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ABL 바이오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보고의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입니다. 쥐 실험에서 100% 성공했다고 해서 사람에게도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신약 개발의 세계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개발의 역사는 동물에서는 완벽했지만 인간이라는 가장 높은 허들을 넘지 못하고 사라져간 수많은 실패 사례로 가득합니다. 현재 ABL 바이오의 수조 원대 기업 가치는 인간 대상 개념 증명, 즉 휴먼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빠진 채 동물 실험 데이터와 이론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화려한 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장은 이 근본적인 리스크를 애써 외면하며 축배를 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 신약들, 즉 파이프라인은 과연 회사에 지속적인 현금을 가져다 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막대한 개발비만 태우다가 재무 구조를 무너뜨릴 시한폭탄이 될까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긍정론, 그 선도에는 담도암 치료제 ABL001이 있습니다. 회장님, 이 약은 단순히 신약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ABL 바이오는 기술을 팔아서 한 번에 목돈을 받는 소위 라이센스 아웃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ABL001이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제품이 팔릴 때마다 로열티가 꾸준히 들어오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체질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첫 번째 제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후기 임상 단계에 있어 상업화라는 결승선에 가장 가깝게 다가선 파이프라인이기도 합니다. 만약 ABL010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다면 ABL 바이오가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연간 최대 로열티 수입 추정치입니다. 2천억 원. 이 숫자가 현실이 되는 순간 회사는 매년 적자를 걱정하고 외부 투자에 의존해야 하는 바이오 벤처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다음 연구를 기획하는 진짜 제약사로 완전히 다른 레벨로 도약하게 됩니다. 시장이 ABL010에 거는 기대감의 크기가 바로 이 숫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재무 데이터를 함께 씹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이 자료를 주목해 주십시오. 화면의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매출액입니다. 2024년 334억 원에서 2025년에는 1,104억 원으로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성장 스토리입니다. 시장이 왜 환호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아주 아름다운 숫자입니다. GSK와 같은 빅파마로부터 받은 기술 이전 계약금이 장부상 매출로 잡히면서 나타난 결과죠. 하지만 회장님, 이제 같은 표의 아랫줄을 봐주십시오. 붉은색 선으로 표시된 영업이익 그래프입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594억 원 적자, 2025년에도 7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계적 착시의 무서움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저 아름다운 매출은 제품을 팔아서 번 돈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담보로 일시적으로 받은 계약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화려한 이면에서는 신약 개발이라는 돈 먹는 하마를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의 현금을 태우고 있는 것이 이 회사의 진짜 현실입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장님, 좋은 말만 하는 건 간신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현재 회사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 산오피 쇼크의 진짜 의미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분석하겠습니다. 사노피는 공식적으로 개발 중단, terminated라고 아니라 우선순위 조정, deprioritized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일부에서는 이걸 별거 아니라고 잠시 쉬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 표를 보십시오.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우선순위 조정이라는 단어는 결코 가볍게 쓰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프로젝트에 더 이상 예전처럼 많은 돈과 핵심 인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매우 차갑고 계산적인 선언입니다. 이는 곧바로 다음 임상 단계로 넘어갈 때 받기로 약속했던 수백 수천억 원의 마일스톤 지급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영원히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노피와의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 계약의 총 규모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우선순위 조정이라는 단어 5글자로 시장이 그토록 믿었던 이 거대한 계약 전체가 짙은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회장님,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정말 소름 돋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누피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동물 실험에서만 검증되었던 그래바디 B 플랫폼이 인간에게 적용되었을 때 나온 사실상의 첫 번째 성적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첫 성적표대 합격이 아닌 보류 판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ABR301이라는 신약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바디 B라는 플랫폼 기술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앞으로 있을 GSK나 다른 파트너사와의 관계, 그리고 미래의 모든 계약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매우 심각한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순서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 사노피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임상 단계를 늦추거나 보수적으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 약속했던 마일스톤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서 회사의 현금 흐름 계획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사노피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기술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시장의 신뢰가 잠식되고 다른 빅파마와의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불안감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완벽을 가정했던 주가가 그 기반을 잃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ABL 바이오를 둘러싼 빛과 그림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모든 팩트를 가감없이 보고 드렸습니다. 이제 최종 판단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지금 ABL 바이오 앞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나리오가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줄을 서서 인정한 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ABL051을 시작으로 막대한 로열티를 벌어들이며 한국 바이오의 역사를 새로 쓸 미래의 거인이라는 서사입니다. 다른 한쪽은 아직 사람에게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과도한 희망만으로 부풀려진 막대한 현금을 태우는 거품이라는 서사입니다. 그리고 사노피 쇼크는 이 두 개의 상반된 서사 중 어느 쪽이 현실이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재와 악재를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드렸습니다. 이 보고는 철저히 공개된 자료에 기반한 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는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아래 링크의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